제가 어제 파동 구조상 제가 보던 관점이 깨진 이후로 하락의 관점으로 좀 돌리긴 했어요. 지금 현재 돌리긴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게 다 역별이긴 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냥 상방의 힘보다 지금 하방으로 누르는 힘이 더 강하다는 뜻이죠. 이거 가격 이평선은 이런 상태에서 단단하게 하방 추세를 갖고 있는 중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변수가 있다면 그걸 좀 공개하기 전에 어제의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어제까지 제가 봤던 시나리오는 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가 리딩으로 봤었고, 그리고 여기 시작 전부터 1, 2, 3, 4, 5로 요 3-1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3-1번 파동에 이 최저점 이 구간을 깨지게 되면 상승 파동이 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저는 리스크 관리는 했어요. 해두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 지금 재진입을 비중을 아주 약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저점을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중요한 시점이 되어 있고, 만약에 깨진다고 했을 때도 비중이 약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 손절이 크진 않지만 만약에 올라가 준다면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좀 해보고 있고, 원래는 제가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어디죠? 90.6K죠. 96,600불 정도를 완전히 돌파를 해야지 다른 변수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점망에서는 이 최저점을 이탈하는 여부와 그리고 90.6K를 재돌파하는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이전 제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는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생각해 놓은 관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의 관점을 좀 두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곰곰이 또 생각을 하고 차트를 어제 새벽 마지막까지 훑어보고 얘네들이 왜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 라고 많은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분석도 다시 해보고 차트도 다시 뜯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어쩌면 이게 큰 프레임상 여기서 파동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이 고점을 넘기고, 예를 들어서 사실 매를 맞으려면 지금 맞는 게 사실 좀 더 낫다고는 보이긴 해요. 지금은 떨어지면은 매수의 기회로 더 삼아 볼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시장을 하락해 주는 시나리오가 생긴다면 시장이 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는 트레이더잖아요. 사실 뭐 어느 위치에서 좀 타점을 잡았을 때 이익 구간이 얼마만큼 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숏이나 롱이나 시장이 하락한다는 거나 이제 롱으로 올라간 거나 이거를 고집하는 것보다 우리는 현 상황에 맞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 트레이더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는 어쩌면은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파동 구조가 뭐냐면, 이 90.6K를 돌파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관점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중 조정의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104나 107K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구조를 봤을 때 첫 번째 파동부터 이제 살펴보죠. 첫 번째 파동이 여기서 플랫 A, B, C가 펼쳐져 이렇게 하락을 진행이 된 거라면, W 파동은 여기서 마감이 된 거고, 여기서 1차적으로 엔딩이 나온 것이라면 이전 고가를 살짝 돌파했다가 여기서 찐 하락 파동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한 파동의 주기가 끝났고,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상단 여기까지는 가지고 한번 더 내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봤는데, 일단 그 위치까지는 안 오고 흘렀어요. 98K도 못 찍고 흘렀습니다. 그걸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엔딩이 나오고 이 파동의 이제 끝을 알린 거죠. 이 파동의 끝을 알리고 여기서 이 스펜딩 플랫이 마냥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불규칙이. 그럼 이거를 플랫으로 불규칙 W로 잡아봅시다. 여기서 ABC가 이렇게 한 차례 나오고, 여기서 이게 마지막 C파가 이런 식으로 크게 빠졌죠. 근데 여기 중간에 1, 2, 3, 4, 5에서 터미널이 잡혔어요. 5파동이. 그러니까 이게 마감 파동이라는 거죠. W가. 그러니까 마지막 C파는 A, B, C에서 터미널 임펄스 5파동이 마감 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W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동 구조를 이제 뜯어봤을 때, 제가 전에 이제 하락 관점으로 봤었던 거는, 이제 어제까지 봤었던 거는 이 구조죠. 이렇게 보고, 지금 수치가 좀 달라졌지만 여기서 A, B, C 올려서 W 파동 만들고 A, B, C 내리고 W 중간에 이제 다리 있는 복합 조정 X파, 그리고 마지막에 Y 상승 3개, A, B, C에서 X가 끝났다. X가 끝나고 이제는 이 자리가 깨지면 이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빠졌을 때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파동이 첫 번째가 1, 2, 3, 4, 5에서 이렇게 A파를 만들었다면 어제까지는 이제 그 며칠이죠? 29일. 어제까지는 이게 B파 반등이었다. 그리고 C파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오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88K 구간, 88K 그리고 86K 이 정도 라인, 이게 여기 좀 타이트한 라인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하고 90K에서 저항을 안 받고 90K까지 빵 뚫었다, 이 구간까지, 그러면 이게 어떤 파동을 예측해 볼 수가 있냐면, 자, 이런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ABC였고 이렇게 W 파동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한 파동 올린 게 ABC였고, 그리고 여기 W 파동 만든 것이고, 이제 내부 파동이죠. W, 그리고 이렇게 내렸을 때 ABC 또 스팽딩 플랫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3개죠. 3개. 그리고 한번 올라갔을 때 A파 만들고, 복합 조정 이제 B파 만들고, C파가 이렇게 자대 보면 1, 2, 3, 4, 5로 진행돼서 C파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조정 3개, 그리고 여기까지가 조정 또 3개 ABC. 그럼 3개죠. 그럼 여기서 1, 2, 3, 4, 5 형태로 지금 임펄스하게 빠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구조로 보면 여기까지가 W였으니까, 그리고 여기 중간 조정에 이 스탠딩 플랫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상승 1파가 요 리딩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잘 보면 제가 예전에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더리움은 리딩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확실하게. 저는 확실하게 리딩의 모습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내부 파동을 뜯어보면 여기가 좀 난해했어요. 여기가 1시간봉으로 보면 리딩이라면 이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봐도 3개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W가 맞는 거라고 보죠. 여기까지가 ABC로. 그죠? 리딩이 아니었고.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게 다시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3개 파동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5개가 또 떨어졌죠. 마지막 여기서 끝났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플랫으로 또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A파를 마감하고 3개가 나온 거고, 이스펜딩 플랫으로 3개가 나온 거고, 여기가 ABC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쳐서 B파 만들었다면, 이 A 고점을 돌파했을 때 피보나치 비율 확장으로 봤을 때 1.618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1.618을 못 넘게 되면 러닝 플랫의 가능성보다 이스펜딩 플랫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레이블을 잡아보면 이렇게 4파동 1, 2, 3, 4, 5로, 이 중간 파동은 자세히 보니까 A, B, C로 러닝 플랫으로 끝난 것 같아요. 4파 조정이. 이 자세한 구조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올라간 게 C파의 5개 파동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엔딩이 나온 거예요, C파가. 그리고 지금 이게 하이 파동이 1, 2, 3, 4, 5에서 지금 다이아고나를 만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감치고 이 전저점을 안 깬다. 예를 들어서 전저점을 안 깬다. 그러면 전체적인 묶음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종결 파동이고, 여기가 종결 파동이고,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저점이 깨지면 투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스타 펀팅이 나갈 수 있는 자리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면 Y가 남은 거예요. W, X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플랫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긴 시간 조정을 해서. 그죠? 그러면 레이블이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종결 파동에 X를 찾아낸 거라면, 만약에 X를 찾아낸 거라면, 그럼 Y가 남았잖아요. 이 Y 상승은 Y가 하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X가 마무리된 종결 시점은. 그러면 Y 상승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ABC로. 그럼 X 파동이,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나고, 여기 Y 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 큰 X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었지만, 지금에서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전저점을 위협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선 거의 다 깨질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뭐냐면, 다이버전스를 계속 깔고 있어요. 여기 3번 파동부터 5번 파동까지 다이버전스를 계속 깔고 있습니다. 4시간 봉이. 뭔가 거래량이 터진 것 같지만 뭔가 엄청나게 큰 하락은 아니었던 거야. 그냥 여기서 요만큼 빠진 거죠. 그러니까 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뭔가 사고 있다는 것 같아. 뭔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흘러내리거든요. 계속 어저께 그냥 깼었어야 돼, 전저점을. 근데 오늘 모습을 이제 보면 일봉 상태가 종가 마감이 여기서 났고 84.6K에서,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남은 거예요. 이게 오늘 남은 건데, 얘가 일봉 상태가 만약에 다시 쭉 꼬리를 말아서 여기까지라도 회복을 해준다면 시장을 부정적으로는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가 마감 여기서 꼬리를 다시 맞고 쭉 아래로 빠진다, 윗꼬리를 맞고 쭉 빠진다, 그런 매도세가 아주 강한 겁니다. 그럼 이제 주말 동안 밑에서 횡보를 하겠죠.
근데 오늘 또 강한 양봉이 나온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락 관점을 봤을 때 90.6K를 돌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등 시 숏전략은 유효하지만, 이 다이버전스를 깔고 있는 상태에서 급반전이 일어나면 90.6K도 주말 안에 깰 수도 있다는 거죠. 주말 이제 한 일요일 정도 되겠죠. 그러면 주봉 마감이 다시 여기 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0.6K를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추세선을 다시 상방 돌파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플랫의 C파가 종결이 된 거예요. 이거를 벗겨내면 그리고 눌림 과정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큰 레이블상 여기까지가 WX의 마감이었고, 다시 Y 상승해서 이 복합 조정 안에 이중 조정 안에 이 X파는 복합 조정이 나올 테거든요. 그래서 X파를 크게 만들어 준다면 시장이 하락으로 속이고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얘가 이중 조정으로 끝나야 될 텐데, 이중 조정이라면 다시 하락을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아직 만약에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아직 하락은 아닐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숏 관점으로 좀 높이 보되 이게 최대 변수예요. 지금 제가 보는 최대 변수입니다. 근데 숏의 기준은 이제 91.2K가 될 거고, 저는 90.6K 요 사이가 될 거예요. 이 사이가. 여기가 허들입니다. 허들. 여기를 못 넘으면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근데 이거를 돌파한 듯이 이런 네이버를 보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서 크게 플랫 ABC가 나왔고, 그리고 중간 파동에 WXY 치고 X 파동, 이 빗각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점을 깨지 않고 만약에 90K를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 이 빗각이라든지 여기에서 X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낮은 비중으로 좀 다시 포지션을 들어가 봤고,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사실 여기서 저는 파동이 이 비파를 안 깰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ABC 해서 얘도 이렇게 빠지면은 이 플랫이 나오는 건데, 얘는 이런 플랫의 성격보다 한번 뭐 조정이 받고 정지가 되면 파동적으로 끝내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 증시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끝나는 파동이거든요. 이게 근데 길이가 오파 길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크게 예측이 안 돼요. 근데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신고점은 높일 것 같다. 이 신고점은 높이고 이 긴 파동을 3, 4, 5를 이 마감에서 이 고점을 넘겨서 끝낼 것 같다 라고 보는 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마감을 쳤을 때 이 나스닥이 이 머리를 만들고 어깨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 만들어서 해쇼리 나온다면 깊은 조정의 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스닥이 올라갈 때 동안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비트코인도 왜 하락할 때 같이 하락했지만 얘가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주고 똑같이 상승을 준다면 107K까지는 얘는 여기 고점만 넘기는 거죠. 이 고점만 넘기고 107이나 뭐 104K 정도에서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여기서 여기까지 0.55 아니면 0.55 그러니까 하프 조금 위에 아니면 0.618까지 상승했다가 이중 조정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때 64K를 가던 50K를 가던 그때 판단한 일이고, 지금부터 빠졌을 때는 지금 과매도 구간이라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긴급하게 방송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제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 이제 첫 번째 이렇게 ABC가 나왔죠. ABC가 나왔는데 이게 종결 파동이라면 여기서 저점이 나온 거고, A파, B파, C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오버랩 돼서 내려왔죠. 4파, 1파 뭐 다 오버랩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종결이 쐐경이 나왔고, 첫 번째 이제 다이아고날을 만들어줬다고 보고 있었고, 잠깐만요. 첫 번째 다이아고날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지금 조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스펜딩 플랫의 조정 가능성보다 그냥 표준형 레귤러 플랫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비파 반등이 90% 이상 돌렸습니다. 비파 반등이 886 지나서, 그죠? 90% 이상 돌렸으면 이 이론상은 ABC C파동은 임펄스로 나오되 A파와 이제 C파의 길이가 대칭 1대1이 거의 나와요. 이 구간. 그래서 2730불이죠.
2730불에서 조금 더 빠진다면 2640불인데 얘도 결국 이게 맞다면 이더리움도 저점을 깨지 않고 재상승을 시도할 거예요. 그러면 얘의 구조는 뭐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여기서 이제 WX, Y치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이제 큰 ABC가 나왔으니까 W고 W 메이저 W고 X를 얘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엔 이더리움도 한 4,000불, 3,800불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재하락이 온다면 이 전저점을 털고 이 하방 아래수치 1,800불이나 끝까지 거의 다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근데 2,100불에서는 시장이 강하면은 여기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거지만 이제 비트코인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빠지는 걸 보고 그때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얘도 이 관점이 맞다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승으로. 그러니까 요게 플랫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A, B, C에서 얘도 5개의 파동을 떨어졌고 여기서도 WX, Y 해서 3개 나오고 여기도 3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B 파동이 이제 0.9, 90% 이상을 돌렸고 C 파동은 이렇게 대칭 1대1이 나온다면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일봉부터 좀 좋은 상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니면 이제 이번 주는 지나야겠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보통 일요일 저녁 때부터 시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잘 보면 될 것 같고 뭐 괜찮으면 오늘부터 재상승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해당 관점으로 좀 시장을 일단은 저점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저점을 깨면은 뭐 투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탑 레벨까지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1.13 여기 78 여기 아니면 뭐 75.89 해서 갑자기 빵 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밀던가. 근데 다이버전스를 깔고 있으면은 그냥 저점을 지키는 게 좋아요. 저점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점을 깨지 않은 선에서 이 구조를 한번쯤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다. 그렇게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